이슈토크입니다. 부산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통해 대선 후보들에게 지방분권을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13일 개최된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수도권 집중화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이 언급되기도 했었는데요.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시급한 만큼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번 시간 박재율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의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방자치 분권이라는 단어는 참 친숙하긴 하지만 아직까지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와닿는 분야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지방자치 분권이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란 말은 사실상 그동안 시민들이 몸에 붙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가까이 있으면 몸에 붙어 있으면 또 잘 인식을 못 하지 않습니까? 공기와 같은 존재군요. 네, 뭐 그럴 수 예.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 지방자치가 이제 부활되고 실시가 된 것이 91년도 지방의원 선거를 하면서 또 95년도에 우리가 시장 또 구청장을 뽑으면서 했으니까 지금 이제 30년이 넘었거든요. 이제 완전히 성인이 되고도 남았죠. 한 가정을 이룰 정도로 됐는데 그쵸. 그렇기 때문에 좀 뭐 사실상은 좀 거의 공기처럼 그렇게 와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방자치란 말이 말 그대로 자치라는 게 스스로 다스린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스스로 다스린다는 것은 우리가 한 사람으로 봐서 이제 성인으로 스스로 자기 삶을 개척해 나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혼자 자기가 살 공간도 꾸며야 되고 또 자기가 직장을 다니든지 뭐 사업을 하든지 또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지방자치는 흔히 말해서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말을 자주 쓰게 하거든요. 그것이 이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2대8이라 그래서 2할 자치란 말도 하는데요. 예. 지금은 그보다 조금 나아지긴 했습니다만 그건 다시 말해서 지방자치를 실시는 했는데 내용은 보니까 지방자치하고 걸맞은 내용이 아니다. 지금 여전히 중앙정부가 또 중앙정치가 수직적으로 이렇게 많이 감독하고 감시하고 이런 것들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방자치에는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권한이 있어야 될 거다. 그렇죠. 그래서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분권해야 된다. 그래서 지방자치와 분권은 항상 같은 한 꾸러미로 같이 가는 겁니다. 수레 양바퀴 같은 것이죠. 예. 예. 말씀하셨듯이 중앙 집권으로부터 독립을 해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행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또 그만큼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네, 이런 그렇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지방분권 개헌안의 초안이 마련됐는데요. 헌법 개정의 필요성과 또 개헌안에 담긴 주요 내용에 대해서 짚어주실까요? 네. 이 초안은 저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한 것은 2012년 대선 전부터입니다만 예. 2017년 지난 대선 전에 지방분권 개헌 국민회의라고 해서 우리 지금 전국지방분권협의회라든지 지방분권 전국회의라든지 그리고 대한민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를 비롯한 지방 3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 지역의 그 언론들하고 해서 한 9개 단체들이 연대를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당시 대선 때 문재인 당시 후보를 비롯해서 우리가 개헌안도 제출하고 한 적이 있거든요. 거기를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현재 초안 형태로 해서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예.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우리 대헌법 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형 국가라는 것을 넣자는 겁니다. 지방분권형. 지금은 너무 중앙집권 체계로 헌법 체계도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우리가 국민주권은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헌법에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지방자치 시대라는 것은 우리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 현상입니다. 가까운 데서 문제를 빨리 발견해서 일을 처리하는 것. 이번에 우리가 이 코로나 같은 대규모 전염 재난 시대도 보지 않습니까? 그쵸. 밀착된 단위에서 보건소의 역할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예. 그런 차원에서 주민으로서의 자치권, 기본권 이것도 들어가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는 이제 자치 입법권, 조직권, 재정권이라고 하는데 이를테면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라든지 이런 데서 만드는 조례는 중앙정부가 만드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만 해야 됩니다. 우리 부산시가 자체적으로 해양에서 예를 들면 배를 좀 띄워서 해양 관광을 하고 싶다 해서 거기에 관련 규정을 함부로 만들지를 못해요. 예. 부산시에는 중앙부처인 법제처에서 나와 있는 공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조례 같은 것을 발의하거나 준비하면 거기가 사실은 점검을 일일이 해서 중앙법령에 위배되지 않는지를 하고 있어요. 마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이 뭐 관리한다 그러나요? 선생님이 이런 것처럼 아직 되어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자존심 상하는 건데요. 그런 이제 입법권이 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돈이 재정이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재정이 지금 현재 헌법 제59조에는 모든 조세는 법률에 의해서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을 못 만들잖아요. 이건 조례라는 건 법률은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조직권이라고 하는 것은 부산시가 해양도시인데 해양부시장 하나를 못 둬요.
왜냐하면 부시장은 2명밖에 못 두게끔 법령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스스로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분리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지역 대표형 상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국회의원들은 흔히 말하면 하원이거든요. 예. 전 세계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인구수에 따라서 뽑기 때문에 수도권 인구가 많아지니까 수도권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계속 많아져요. 그렇죠. 또 도시 농촌으로 보면 농촌을 대표하는 목소리는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완화하기 위해서 거의 선진국들은 상원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역에 이제 균등하게 해서 하는데요. 다만 새롭게 또 우리가 안 그래도 지금 국회에 대한 불신이 높은데 새롭게 또 국민들 세금을 지불하는 의원들을 뽑는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독일 형태로 하면 됩니다. 독일은 정확히는 참사원이라고 하는데요. 지방 정부의 예를 들면 단체장이 바로 상원 의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역의 주요 정책을 다룰 때만 그분들이 베를린 의회에 모여서 논의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비용도 많이 들지 않죠. 그래서 지금 지난 1월 13일 처음 이제 개최한 중앙지방협력회의 이것이 앞으로 그쪽으로 더 발전돼 가면 된다. 이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이제 담고 있습니다. 네, 이번 개헌안 초안이 마련됐다는 것은 중앙 정부로 편중된 게 아니라 지방의 기능을 강화하는 초안이 마련됐다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볼 수가 있을 네. 것 같은데요. 지방분권 개헌안을 도출하는 과정도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마련된 개헌안 초안에 담기지는 않았지만 향후 추가 논의가 필요한 의제가 있을까요? 네, 이거는 이제 뭐 헌법 개정안 거기에 꼭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 현 정부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도에 대통령 발의로 개헌을 하는 발의는 했었거든요. 물론 이제 지방부 개헌의 내용이 충분하진 않습니다만, 그런데 국회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런 지방분권 개헌을 비롯해서 지방분권 균형발전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예. 국가 차원의 기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대통령 자문위원회로만 그냥 있어서 자문밖에 하는 역할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행정기구가 해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정부에 범정부적으로 이 정책을 추진하려면 각 부처를 좀 그나마 통괄할 수 있는 부총리급의 가칭 분권 균형 발전부 같은 걸 좀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권력 구조에서는 앞으로 이제 청와대의 역할이라는 것이 정부가 역할이 많아지고 청와대는 좀 줄어들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구조 안에서는 과도적으로라도 청와대 내에도 분권 균형 발전 수석실 정도를 설치해서 이렇게 해서 정부, 청와대의 쌍두마차로서 강력하게 추진하는 기구가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더 강조를 좀 할 생각입니다. 예, 이제 3월에 대선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차기 정부에서 개헌안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간의 헌법 개정 논의는 있어 왔지만 이제 개헌까지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헌법이 87년도 때 이제 개정된 헌법입니다. 예. 그러니까 벌써 지금 35년, 36년째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는데 요즘은 이 디지털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하루가 지나도 이렇게 변하고 한다 그러잖아요. 시대 흐름이 워낙 빠르다 그렇죠. 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헌법은 마치 몇십 년 지나야 이제 엄청나게 마치 이게 물이 흐르다가 나중에 홍수가 와야 그때 마치 때에 물면서 보강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실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금 헌법은 대단히 이미 낡아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질 않아요. 그때 만들어진 우리 헌법이 전체 조항이 130개 조항이거든요. 부칙을 제외하고. 예. 그런데 그중에 지방자치와 관련된 조항은 딱 2개밖에 없습니다. 이건 선진국형 헌법 체계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중앙집권형 헌법 체계입니다. 물론 이제 권력 구조 문제나 다른 국민 기본권과 관련된 환경권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강이 돼야 되는데 예. 특히 권력 구조 문제를 가지고는 여야 정치권 간의 이해를 맞추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느 하세월에 그거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부동산 문제나 주거 문제나 인구 문제나 수도권 집중 문제 이런 당면한 우리 국가적 위기랄까요?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러면 순차적 개헌, 지방분권 개헌부터 먼저 하자. 우리도 헌법도 그때 필요할 때 이제 바꾸는 식으로 가자. 그것을 이제 연성헌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가자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의 국회가 2024년도 4월 달에 국회의원 선거를 또 합니다. 그러면 이번 대선을 통해서 5월 달에 출범하는 정부 이후에 한 2년간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논의를 충분히 해서 권력 구조나 모든 게 다 합의되면 좋고 그게 안 되면 지방 분권 균형 발전 관련한 개헌만이라도 2024년 4월 총선과 맞추어서 국민 투표를 실시하자라는 것이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이고 그건 충분히 현실성이 있는 것으로 차기 정부가 과제로 이제 가져가야 되겠죠. 네. 낡음에서 탈피해서 시대 흐름을 반영한 또 개헌을 해야 한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야 대선 후보들의 이 지역균형 발전 공약이 허술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의 단순한 대형 사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 지방 분권에 대한 방향이 담긴 공약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번에 20일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을 네네. 하셨는데 어떤 공약들을 제안하셨습니까? 어제 뭐 저희들이 바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뭐 예. 지방분권 개헌을 포함해서 이를테면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주거 부동산 이런 문제 아닙니까? 그쵸. 그리고 또 이제 이 대학의 세로화 구조,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그래서 예. 청년들이 자꾸 유출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총체적으로 했는데요. 그래서 지역에 와서 이를테면 부산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신공항 문제라든지 북한 재개발 문제라든지 또 엑스포 유치를 또 힘을 싣는다든지 이건 당연한 겁니다. 예. 지속 사업이고 특별하게 새 정부가 뭘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걸 하는 것은 별로 새롭지가 않잖아요. 예. 그리고 자칫 또 5년 안에 모든 지역을 돌면서 그 지역의 대형 과제를 전부 해줄 것처럼 하는 것은 우리가 역대 대선에서도 봤지만 실현 불가능한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뭐 잘 봐야 될 텐데 결국 이런 걸 다 묶어서 국가적으로 어떻게 구조적으로 전환을 해야 될지. 그래서 그걸 5년 안에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10년, 20년을 보면서 그걸 5년 안에는 이것을 실행 전략으로 하겠다라든지 이런 총괄적인 게 나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부산, 울산, 경남 메가시티라고 이야기하는 광역연합 뒤에 뭐 이야기도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주요 후보들이 부산에 와서 또 울산에서 경남에서 그게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단순히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이것이 가지는 의미가 뭐냐면 지금의 중앙 집권형 수도권 집중형 국가 운영 체계를 탈바꿈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게 부울경 메가시티입니다. 그래서 부울경만이 아니고 충청권, 광주, 전남, 대구, 경북 등 각 지역이 전부 특혜도 논의 와중에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것을 완전히 이걸 통해서 중앙집권형 국정운영체계를 분권형 국정운영체계로 바꾸는 계기로 삼겠다. 그래서 부울경에는 뭐 해양자치권을 과감하게 정부를 이양하겠다.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양하겠다든지 이런 구조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전혀 언급이 없다는 점은 대단히 아쉬운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네,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이 거시적으로 봤을 때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네, 공약이 그렇습니다. 나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방 분권과 함께 균형 발전 문제도 계속해서 핵심 의제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와 균형 발전이 하나의 범주로서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치와 분권이 이제 수레 양바퀴라 그랬는데 또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도 또 수레 양바퀴입니다. 그쵸. 또. 왜냐하면 자치라는 걸 스스로 알아서 한다고 해놓으니까 스스로 알아서 하면 이를테면 우리가 이 사람도 똑같지 않지 않습니까? 키가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잖아요. 예. 그런데 같이 예를 들면 뭐 농구라고 이야기합시다. 농구장에 같이 놓고 같이 시합을 하라 그러면 키 작은 사람이 못 당하잖아요. 농구 같은 시합은. 그러면 점수를 좀 더 준다든지 뭐 골대를 좀 낮춘다든지 이런 것이 조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과 같이 자치는 그대로만 놔두면 잘못하면 그 약육 강식이 될 수 있거든요.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 지역 간에. 예. 그래서 재정 조정 제도 같은 걸 도입해서 재정 분권을 하더라도 그 선진국들이 다 하고 있거든요. 독일이라든지 스위스 같은지 이런 데는 헌법이나 법률 체계에 딱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국가와 또 지역과 지역 간에도 좀 더 여유가 있는 지역은 좀 더 여유가 없는 지역에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제도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자치라는 것은 결국은 특성 있는 사람으로 이야기하면 키가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뭐 이런 사람들이 자기 특성에 맞게 자기를 개발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 특성화 발전, 그게 균형 발전입니다. 그래서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은 함께 가야 한다. 이런 종합적 감각을 잘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합해서 아까 부처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중앙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역과 지역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네. 또 정부는 초강력 협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불경은 특별시자체 설치의 선두주자인 만큼 앞으로의 역할이 더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조금 전에 뭐 언급은 있었습니다만 예. 지금 원래는 이제 2월에 출범하기로 했었는데 조금 순년이 돼서 지금 3월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가장 쟁점이 되었던 그 지방의 구성은 뭐 동수로 한다는 걸로 정리가 됐는데 아직 이제 청사 위치 문제 이런 게 합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게 자칫 잘못하면 3개 시도가 서로 자기 이해를만 앞세우려 하다 보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배를 띄웠단 말이죠. 근데 배 위에 자기 공간 이걸 확대하고 자기 공간을 강화해 때려가면 자칫 잘못하면 배 자체가 침몰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 배를 제대로 가게 만들고 더 큰 배를 만들어야 자기 부분도 커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제 시각을 가지고 가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게 시민사회
부울경의 시민사회가 진행 과정을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가 서로의 이해 갈등 때문에 이런 배를 좌초시킬 위험이 없는지 점검하고 또 견제도 하고 때때로는 협력도 하는 그런 거버넌스 체계를 지금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공동의 사업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부울경이 이걸 통해서 지금 부울경은 전체적으로 전통 제조업 중심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첨단 산업화되고 탄소 중립의 시대로 전환을 해 가야 되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수소 경제라든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부울경 메가시티가 이제 그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 오사카 같은 데가 이제 간사이 광역연합이 이제 모델인데요. 예. 오사카가 2015년도에 월드 엑스포를 개최합니다. 예, 그래서 그 광역연합이 큰 힘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부울경 메가시티가 출범하면 예. 2030 부산 월드 엑스포도 부울경의 사업으로 같이 추진함으로써 엑스포가 실제 유치되고 운영되면 부울경 전체 메가시티의 내실 있는 발전에 엄청난 역할을 하리라고 봅니다. 네. 개헌안을 만드는 것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네. 이것을 또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앞으로 어떤 움직임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어제 저희들이 뭐 기자회견도 했는데 그게 부산을 비롯해서 전국 12개 지역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한 것이거든요. 예.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민간 은정이 연대를 해서 지금 대선 후보들에게 지방분권 개헌을 공약하게 만들고 그래서 정부 초기에 그래서 주요 국정 과제로 설정을 해서 국회와 협력을 해서 국회는 헌법 개정 특위를 만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24년 국회의원 선거 때 맞추어서 일정에 맞추어서 개헌이 완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속 활동을 할 생각입니다. 네. 이번 개헌안 초안을 필두로 이제 지방자치분권 강화에 초석을 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치분권 강화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지방의 모습을 기대하십니까? 결국은 지금 수도권 인구가 50%를 넘거든요. 예. 지금 팬데믹이라면서 코로나 발병률이 수도권 서울이 부산보다 3배가 높습니다. 예. 그 수도권의 삶의 질도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또 비수도권은 청년들이 유출되고 인구 소멸 이야기가 나오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상생, 그 발전 그리고 우리가 정말 내실 있는 선진국이 되려면 흔히 말하는 내가 행복한 우리가 행복한 국가가 되려면 이게 지방분권 균형 발전은 국가의 핵심 과제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거의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이다 하는 점을 더 강조하고 싶고 결국은 우리 지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 참여를 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이 이번에 대선에서도 좀 영향을 발휘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또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도 역시 나름의 노력을 해야겠지만 네. 지방에서도 자체적인 노력을 물론이죠. 해야 할 것으로 네, 보이거든요. 네, 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할까요? 지방정부도 사실은 그냥 중앙정부에 뭘 해달라 이 차원만이 아니라 예. 지역에서 어떻게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렇죠. 지역 스스로가 분권을 할 건 없는지 예를 들면 중앙정부에는 분권해달라고 하면서 시도가 시군 구에는 제대로 자기 권한을 안 준다든지 이런 뭐 모순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에 예를 들면 부산형 분권의 모델 같은 것도 좀 만들어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단체장들이 자기 당 소속 중앙정치가 자기 당 소속이 어디냐에 따라서 목소리를 내고 안 내고가 아니고 주민들과 함께해서 분권과 균형 발전에 대해서 끊임없이 바로 시민의 리더가 자치단체장이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더 나은 지방자치 분권의 미래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 지방자치 전부 개정안이 실제 현장에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방 분권형 개헌이 시급한데요.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인 만큼 앞으로의 대응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헬로이스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